안녕하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 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입니다.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성장 프로젝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캐럴 드웩이라는 저자고요. 김준수라는 분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이소영 작가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책에도 언급된 책인데요. 다른 분들이 읽는 것을 보고 마인드셋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의 성장을 가져오고 나도 다른 사람의 성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조금이나마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장에서는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목차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2장에서는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를 낳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실패와 노력의 의미를 바꾸는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능력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목차입니다. 마인드셋을 잘 활용하면 이라는 챕터가 제 눈에 좀 보입니다. 4장에서는 최고가 된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인드셋과 근성의 역할과 슈퍼스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목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5장에서는 존경받는 리더들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 그리고 칭찬만 받고 자란 세대의 습격, 그 다음에 기업도 마인드셋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6장에서는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며 마인드셋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읽고 싶었습니다. 7장에서는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성공에 관한 메시지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 8장에서는 어떻게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변화의 본질을 살핀다와 항상 배움에 집중하라는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이 책은 챕터별로 끝나는 부분에 마인드셋 단련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겸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뽑은 핵심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라는 구절인데요. 페이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똑똑해 보이려고 증명해 보는 것, 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감추는 것,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나를 온전히 놓는 것, 그것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는 단지 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페이지 43페이지에 있고요. 저의 핵심 가치 중에서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전은 열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헌할 때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중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대한 것을 개념화하지 못할 뿐입니다. 마인드셋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배움과 성장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은 천재란 현재의 성과를 내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빨리 합니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합니다. 노력이라는 단어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재란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로 받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배움과 노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회와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때로 실패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지만 끝까지 파고들며 맞선다 라는 구절인데요. 페이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의 대답입니다. 실패의 좌절감을 주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감 앞에서는 극복하여 성장하는 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성공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핵심 문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음 문장은 지켜보고 귀담아 듣고 고민한 끝에 반은 마인드셋이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스포츠에서 재능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누구나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지켜보고 귀담아 듣고 고민하고 바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 문장은 1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는 자신의 지능을 배움이 아니라 타인을 협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구든 자신보다 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구절은 저한테 왜 다가왔을까요? 나보다 덜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타인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속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평소에 많이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뒤로 후퇴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직원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성과에 대해 무조건 보상해 주는 대신 솔선수범하기, 어려운 업무 완수하기, 새로운 것을 익히고 학습하기, 역경에 굴하지 않기, 열린 자세로 비판을 수용하기 등에 대해 칭찬해 주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만약 기업마저 보다 성숙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직장 문화 조성을 포기한다면 미래의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칭찬만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계속 칭찬만 해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임계점을 극복하고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리더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쉬운 일만 하기보다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긍정적 비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비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과 현상에 대해 직시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되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직원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상사는 아닌가요? 이 구절은 마인드셋 단련법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 스스로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직원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뒤돌아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에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장에 기반을 둔 과정, 즉 노력, 인내, 훌륭한 전략을 통해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칭찬해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말입니다. 지능이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왔나 반성해 봅니다.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스스로 어떻게 넘겼는지 관심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겠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296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어른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좌절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좌절을 자녀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배움의 기회로 다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장 마인드셋을 전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칭찬할 때 과정을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들도 쉽게 간과하기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좌절감을 지켜보고 자녀의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배움의 기회로 인도하는 일인데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마음이 더 급해서 정답을 미리 쉽게 알려주고 자녀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인데요. 원리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지속 가능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힘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는 이해의 원천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변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전제는 변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한 사람은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변화 없이 현재의 삶에 안주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내일의 긴 시간 동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삶을 놀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놀이에 몰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이 변화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구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두려움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선 제 삶에 어떤 점을 적용하고 싶은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배움을 지속하고 그 배움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자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읽고 삶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겸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고맙습니다.